안녕하세요. 아, 배고파. 지금은 8시 반쯤 됐고요. 그냥 피자나 먹으면서 뭐 볼까 하다가 요새 영상은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열무김치. 할머니가 준 열무김치인데 엄청 맛있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마지막에 올린 영상이 언젠지 모르겠네. 우선 이직을 했습니다. 미샤를 1년 반 다녔나? 1년 반 다닌 것 같아. 다니고 이직을 했어요. 이직 사유는요, 우선 제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긴 했어요. 몰라, 저는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하는 업무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첫 회사에서 거의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만을 거의 해왔었던지라, 그리고 해외 쪽으로만 엄청 팔리는 그런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 오픈된 회사가 아니었어서 매출 관리라던가 그 제품이 제품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건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샤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라던가, 그리고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제품들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물론 신제품도 내긴 했는데 신제품 기획은 이미 약간 뭐랄까요? 몰라, 나도 이거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저한테 맡길 그 깜냥이 아니었으니까 저한테 안 맡겼겠죠? 다른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저는 거기에 약간 얹어서 승차해서 달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메인은 아니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뭐랄까, 마음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재미는 없었어요. 뭔가 나랑 맞는 업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직을 해놓고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 회사를 왜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그나마 집이랑 가깝다는 거. 화장품 회사들이 강남에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강남으로 다니고 있는데 강남으로 저희 집에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청 오래 걸리고 그 2호선 이런 거 타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서 바로 한 번에 가는 지하철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미샤를 좋아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뭔가 새롭고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 다니면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저는 첫 회사는 분명히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어. 그래서 뭔가 제가 가면 쓰고 있는 느낌보다는 저는 그냥 정가원이면서 일하는 정가원이 똑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뭐 살짝 트러블 아닌 트러블 같은 게 있었기도 했지만,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조직 환경에서 일하다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재미가 없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데로 이사 갔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는 언니가 사실 회사에 불러줬어요. 아 피클. 그래서 운 좋게 믿어줘가지고 물론 면접도 다 봤지만 입사하게 됐는데 뭐랄까 재밌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 주변이 어떨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미샤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랑 안 맞을 뿐이야. 근데 그 언니가 있으니까 그 언니랑 비슷한 결인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저한테 좋은 회사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스타트업이 엄청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제가 약간 숟가락 얹듯이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미 자금이 좀 있고 사람들을 막 채용하는 그 시즌이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9월 초니까 입사한 지 한 3개월 3개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2주 차죠. 트림미안. 근데 처음에 그 되게 활기찬 기운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긴 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이유가 온전히 제 탓 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냐면 약간 우물안 개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제 첫 회사가 엄청 낮은 회사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던 것만 하던지라 그거를 좀 변형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연차가 낮은 연차가 아닌데 그걸 못하더라고 제가. 근데 그거를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좀 이렇게 해 뭐 아니라던가 아니면 이런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물론 했었겠지? 근데 그게 저한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일까 이것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잘 안 회사에서 가끔 몇 번씩 울어요. 왜 언제 우냐면 정말 화가 날 때 울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갈 때. 근데 이번에도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 두 가지가 있어. 뭐라고 설명할까? 뭔가 얼렁뚱땅 돌아가고 있는 듯 아닌 듯한 이 회사 체계랑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저한테 개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설명하는 설명이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아, 나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 진짜로. 왜냐면 난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일로서 채워지는,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일로서 채워지는 제 자아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야 이 회사에서. 나는 그게 되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아닌 거를 제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너무 우울하더라고 그게.
근데 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었던. 오히려 옆에서 더 빛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거죠. 제가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건 것 같아. 난 내가 일본어를 잘하고 그런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닌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님의 조언들이 내가 이해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좀 약간 울적합니다. 행복해 보이나고요, 표정 때문에. 막 그렇다고 울적하다고 엄청 우울한 건 아니고 사실. 그냥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그 불안함인 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해봐요. 저는 해피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딱 그렇게 내가 못한다는 거를 나 스스로 알고 나서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 진짜 막 아무 데나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 그냥 막. 근데 그러면 또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정신 차려! 이 생각하면서 하면 돼! 뭐 할 수 있어! 이 생각하면서 다니려고 하는 중입니다. 팀장님이 T인 것 같거든요? 다정한 T? 좀 너무 직설적인 F 같은 느낌의 팀장님인데, 팀장님도 영끌에서 약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미뤄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분하다. 나 여태까지 그래서 난 좀 아깝더라고요. 그 미샤에 있었던 시간이 좀 아까웠어. 그때 더 공부해둘 걸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화장품 기획이고 막 그렇게 막 해외에서 난리 나고 하는데 왜 잘 됐는지 뭐 이건 왜 잘 팔렸는지 그런 것 좀 분석해둘 걸, 그런 거 좀 열심히 공부해둘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난 미샤에서 배운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한테 필요 없는 업무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우산이었던 것 같아. 충분히 내가 그냥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았을 텐데 그걸 내가 몰랐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날이 시원하면서도 습하면서도 덥네. 제가 요새 엄마 가게에 직원들이 그만둬가지고 제가 주말에 알바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말 둘 다 갔더니 뭔가 그 피로가 계속 안 풀리고 계속 쌓여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하철만 타면 막 이러면서 졸아. 그 옆 사람 개빡치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막 헤드뱅잉 하면서 막 졸고 있어. 오늘도 아까 사무실 출근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비타민 먹고. 피곤해서 업무 집중도 안 돼. 엉망진창이야.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기획안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도 수요일까지 하래요. 하기 싫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수요일까지인가요? 이랬는데 냉 이래가지고 오케이 이러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할까? 그리고 나 요새 그 생각도 많이 든다? 이건 요새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말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만 봐도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난 정적을 못 참아. 좀만 정적이 흐르면은 나의 쓸데없는 생각을 막 뱉어버리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건 안 되는데. 왜냐면 어쩌라고거든, 진짜로. 안 알고 싶어,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못 참고 나도 모르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다른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만 좀 맞는 사람들만 어울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나랑 어울리는 친구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 나의 쓸데없는 TMI를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이 회사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 회사 사람들은 진짜 내성적이야.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복싱장 친구들을 제가 뭐 얘기하면 그거에 파장돼서 막 이야기를 던져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제 친구 오래된 친구도 그렇고, 근데 이 회사 사람들은 저랑 계속 엄청 오래 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저랑 교집합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말을 좀 줄이자라고 진짜 100만 번 넘게 생각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순 없으니 좀 다양한 거를 느끼자라는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요새. 배부른데? 먹을까 말까. 그런 것들.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을 느꼈냐면, 그렇게 저만 제 환경에 맞춰준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외로워지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외롭다고 느낀 건 아니고, 그래서 다들 결혼하고 남자친구랑만 놀거나 그 부부라던가 그 연인끼리만 엄청 끈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새. 나이도 먹고 막 결혼 얘기하고 막 난리도 나. 막 알바로 가는 단골 아저씨가 막 소개팅 해주겠다고 막 자기 후배 있다고 후배 만나라고 막 난리가 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다들 막 반려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거나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다? 생각도 안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래서 책을 읽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맛있다. 또 무슨 얘기 할까? 그래도 19분이 떠들었네. 요즘 나의 이슈. 골프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회사 옮길 때부터 엄마한테 얘기해봤거든요. 왜냐면 연봉이 좀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체감한 연봉은 이만큼인데 막상 그걸 월급으로 쪼개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실 골프 배울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맨날 골프 보고 주변에서도 골프 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그 쬐끄만한 공 요 앞에 있는 거 못 넣고 막 이런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 그래서
엄마가 TV 볼 때마다 저거 왜 못 나와? 막 이러면 엄마가 옆에서 부들대면서 네가 해보라고 막 이랬었는데 나 모르지, 난 안 해봤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컬처데이라고 저희가 회사에서 4분기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5만 원씩 줘요, 직원들한테. 빨리 놀러 오후에 나가서 침묵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컬처데이가 있는데, 저는 그때 뭐 사진전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전 보러 갔는데, 저희 본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파트장님 셋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장님이 나랑 친한 언니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왜 걔네 셋이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칠줄 사람이 그 셋밖에 없었나 보지 이런 얘기 했다가 엄마가 그게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 그러더니 그 다음 주 주말에 갑자기 나한테 너도 골프 배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야 했더니, 왜냐면 우리 엄마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버릴 수 있는 재력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돈이 한두 푼 드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랬었는데, 그래서 근데 왜 이랬더니 본인도 당신도 막 엄청 돈이 쪼달렸을 때 골프 배우면서 영업이 잘 되고 막 그런 커뮤니티가 좀 넓혀졌다 이런 얘기 하면서 배워서 나쁠 게 없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3주 듣고 있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냥 복싱장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끊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 적성이랑은 안 맞아. 왜냐면 저는 막 복싱처럼 막 진짜 팍팍 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운동을 안 해봤지만 헬스도 내가 그래서 안 맞았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근육 먹는 거 느껴가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나랑 안 맞아. 오히려 뛰고 막 복싱처럼 막 하는 그런 게 더 잘 맞았던 걸 수도? 라는 생각을 좀 요새 하는 게, 골프가 여간 피곤한 운동이 아니에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다 신경을 써야 돼. 누가 운동을 그렇게 합니까? 몰라. 다른 운동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너무 예민한 스포츠인 것 같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체격이 있다 보니까 또 운동신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복싱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할 때도 관장님이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다라고 나한테 칭찬해 준 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운동 좀 잘하는 편인가 보다 이 생각하면서 지냈었는데, 골프도 좀 곧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나랑 적성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술 먹었더니 더워. 근데 이제 골프랑 복싱이랑 둘 다 하니까 둘 다 안 되더라고. 둘 다 안 늘어 뭔가. 그래서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그거 알바했다고 엄마 가게. 이번 주는 복싱 쉬고 골프만 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웃서 술 너무 많이 탔다. 나 헤어라인 문신했어. 티 안 나지? 아는 애가 헤어라인 문신 이런 거 하거든요. 립 타투 막 이런 거. 근데 되게 세밀하게 해줬어요. 전 엄청 티날 줄 알았는데 말 안 하면 모른다 사람들? 아닌가?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티 안 나거든.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워. 다음에 무슨 얘기를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요새 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유튜브를 제 감정에 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는 날들이 없어가지고
잘 안 어울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동치는 감정들이 없기를,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빠잉.